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터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중국과 정규 강의를 맡고 있는 조혜나입니다. 자, 오늘 8월 24일 토익 어떠셨나요? 어려웠다, 쉬웠다, 중간 난이도였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이미 끝난 시험 쿨하게 떨쳐버리시고 약간 sit back, relax, 약간 편하게 오늘 시험이 어떤 단어 또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용으로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최근 시험을 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오늘 시험의 자료로 다음 시험을 대비하시는데도 좋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hackers.co.kr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제가 메인 화면을 이렇게 캡처를 해봤더니요. 여러 가지 8월 24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모두 다 들어가셔서 무료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 같은 거 여러분 교육 학습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맡은 파트는 파트 1과 3이거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그냥 중상 정도일 것 같아요. 파트 4가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는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제가 맡은 파트에 조금 집중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파트 1을 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오늘 파트 1은 여러분 멘탈 관리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파트 1이 상인 이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파트 3는 오히려 지금 보시는 분들이 놀라셔서 파트 3가 왜 중이야? 상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파트 3는 문제를 풀 때는 심적인 약간 부담감이 있는 파트이죠. 대화도 있고 세 사람, 그 다음 사람 이름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속도도 빨랐고요. 하지만 재표현이 되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와, 이거 여러분 많이 틀렸겠다 싶었던 게 서브밋 듣고 서브밋이 정답이 아니었거든요. 그거 하나 빼고는 뭔가 여러분들이 들리는 대로 정답을 착착착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트 3는 내용은 어려웠을 수 있으나 정답으로 봤을 때는 중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 건데요. 파트 1이 상인 이유. 바로 그냥 한 사람 사진, 두 사람 사진, 풍경 사진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 평이했을 수 있었어요. 또는 한 사람의 동작 사진 안 나왔고 무언가 있는 상태가 주로 나왔기 때문에 답변으로 봤을 땐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평상시와 다른 문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사진을 막 들여다보게 되거나 아니면 이게 나무 밑인가? 막 이런 이제 쓸데없는 상상을 하다가는 파트 1에서 조금 말릴 수, 소위 낚일 수 있었기 때문에 2개 정도 놓쳤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얘는 전체 200문제 중에 앞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털린다라는 느낌을 가지셨을 수 있어서 일단 상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자, 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도서관, 항상 나오는 학교 사진 또는 음식점 사진, 어떨 때는 이렇게 카운터에서 메뉴를 주문받는 사진 또는 테이블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사진, 너무 잘 나오는 사진들이죠. 또는 거실, 주방 또는 사무실의 어떤 사진들,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실내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외부 사진, 실외 사진, 지붕 위, 건축 상태, 건물 밖, 주차장, 야외 테이블 또는 이번 달은 안 나왔지만 전시, 관람 이런 사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딱 반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았다고요. 자, 그런데 등장인물의 이런 빈도 같은 거, 한 사람 사진이 보통 2장, 두 사람 이상 사진이 또 2장, 이렇게 나오는 건 평이해요. 한 사람 사진이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이런 사진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한 사람 등장 사진이면 보통 한 사람이 앉아있다, 서있다. 2사람 이상 등장 사진이면 악수를 하고 있다, 벤치에 함께 앉아있다, 이런 표현들을 좀 공부하게 되거든요. 물건, 풍경 사진은 어떤가요? 물건이 놓여져 있다라는 상태의 PP, ing 이런 문법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답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정답이 자세인 사진이 2장이 나왔고요. 정답 자체 문장이 풍경, 물건의 상태를 묘사하는 사진이 무려 3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현 자체가 물건이 놓여져 있다, 비어 있다, 그림자가 비춰져 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상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는데 그 전체 사람들의 상황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파트 1 난이도는 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만든 사진, 찌찌삐한테 물어봤거나 AI의 도움을 좀 받았거나 아니면 우리 해커스 자료에 있는 사진을 통해서 부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인데요. 물건들이 놓여져 있다, 화분이 놓여져 있다 사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potted plants are placed 또는 potted plants have been placed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지지난달이라던가 예전 사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이 손을 뻗어 물건을 만지작거린다.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공부했던 reaching for something인데요. reaching for potted plant 그러면 OX? 안 되겠죠? The woman is reaching for a potted plant. 자, 지금 공교롭게 이 안에 잎사귀가 사진이 있지만 이 사람이 만지고 있는 것은 potted plant가 아니라 photo frame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오답으로 또 해주셔야 되고 또는 여기서 이 네임택을 걸고 있는데요. wearing이 아니라 putting on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removing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마지막에 name tag 이런 단어 identification card만 듣고 정답을 무리하게 체크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요런 사진에서는 여러분들이 have been placed 이런 표현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자, 또는 정말 허무하게 저 뒷 배경의 커튼이 오답 또는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some curtains are being hung 이러면 어떨까요? Curtains are being hung 하면 오답 하셔야겠죠? being hung은 걸고 있는 중이어야 되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파트 1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문법 패턴들이 되겠죠. 자, 2번째, 뭔가 주문을 받는 상황일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방금 전에 공부하신 것처럼 some servers are 또는 clerks are putting on a hat 또는 putting on an apron 그러면 OX 바로 X 하셔야죠. apron 눈 씻고 찾아보면 무조건 있지만 putting on은 뭔가 이렇게 막 착용하고 있는 중이어야 되니까 이 경우에서는 wearing만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적인 상황 customers are being served 그죠?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 또는 추상적인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some workers are assisting customers 이런 표현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무언가 접견하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 꼭 짐을 들 때만 도와주고 있다 이런 표현이 쓰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some customers are being served at the counter 이런 표현들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오답 기억하셔야 돼요. putting on 쓸 수 없다. lining up 안 된다. 그죠? lined up 이나 lining up 하면 이 뒤로 적어도 3사람 이상이 줄지어 있어야 될 겁니다. 또는 이 사람이 손이 여기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 cleaning 또는 clearing 이런 표현이 오답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cleaning the countertop 또는 clearing the countertop 이러면 이런 경우는 사람 손 딱 보고 이건 clearing 또는 cleaning은 또는 washing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답 체크하면서 문제 푸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요즘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seated. The woman is seated. The woman is sitting. 2가지 표현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의자들이 비어 있다. 그러면 some tables are unoccupied. Some tables are unoccupied. 그런데 occupied와 unoccupied가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실제로 제가 또 상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보통 empty 이러면 여러분들 되게 잘 맞추세요.
그런데 some tables are unoccupied 이러면 조금 어렵다 또는 기본적인 어휘의 악센트를 잘 지키지 않는 수험자께서는 요거 조금 어렵게 푸셨을 수 있습니다. 또는 피크닉 테이블이 under the canopy 이렇게 차양 아래에 있다 이러면 괜찮은데 under a tree 이러면 또 안 되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런 사진 그래서 제가 under a tree 때문에 한 장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우리 해커스 교재에 있는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캠핑하는 그런 트럭 같은데 요런 이제 차양, shade 같은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고요. 자,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picnic table is unoccupied 가능하죠. 그런데 there is a picnic table under the tree 이렇게 나왔을 때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바로 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일단 오답 다른 보기들을 잘 보시면서 추론을 잘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unoccupied 또는 under the canopy, under the awning, under the awning. 그죠? 그래서 이런 차양 같은 단어도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awning, canopy, shade 이런 표현들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는 뭐가 보이죠, 여러분? 주어가 멀리서 보인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요. 자, 지금 건물이 보여요. 그래서 some buildings are visible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가까이 있는 것부터 볼까요? 그러면 바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건 some shadows are visible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 시험에선 저 멀리 롯데타워 같은 남산타워 같은 타워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뭔가 pointed roof is visible in the distance. 저 멀리 뾰족한 지붕이 보인다. 이런 것들도 정답으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something is visible. 그러면 보인다. 쉽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또 보일까요? 자, 지금 제가 해커스 책들을 다 뒤지다가 보니까 이런 사진도 나왔는데 지금 여기도 자세히 보면 이게 그림자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가까이서 근데 사실 실제 ETS 문제에서 이게 그림자야 아니면 반사된 어리어리 이상한 뭐 흐릿한 물체야 이런 것들이 이게 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매한 것들은 정답으로 거론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새까맣게 그림자다. 그러면 some shadows are visible at 그죠? 어디 바닥에 아니면 여자의 발끝에 그림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또 다른 걸로 정답을 한다 그러면 reading, 그죠? 아니면 holding 이런 단어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사진이 나왔을 때 이 사진이 나왔을 때 the street is lined with benches. The street is lined with benches. 그러면 일단 여기만 듣고도 이 사진은 OX 여러분? X 하셔야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표현이 정답이 되려면 적어도 두세 개의 벤치가 한눈에 보여야 되는 그런 경우일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잘 조심하셔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anding on a roof는 맞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putting on a helmet 이렇게 나온다면 뭐가 될까요? 바로 X가 돼야 된다는 거 오늘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완벽하게 착용을 했기 때문에 wearing a helmet 되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나갑니다. Some cars are parked inside the garage. inside the garage, inside the garage. 그러면 지금 여기는 parking lot은 맞아요. 그죠? 주차 구획 안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inside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간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가는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는 또 X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헷갈리셨을 그런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보는 거고요. 자, 이번엔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 해커스에서 토익 LC를 맡고 있는 홍지인입니다.
네, 오늘도 시험 보시는데 많이 더우셨죠? 분명 어제 처서였던 것 같은데 오늘까지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막 33도까지 올랐다라고 들었는데 물론 시험장에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는 더우셨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아마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는 좀 시원하게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총평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저는 파트 2 그리고 파트 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해커스 사이트에 가보시면 더 많은 자료와 함께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네이버에다가 해커스 영어 이렇게 한 번만 검색해 봐 주시면 네, 토익 자료들 많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험 난이도 파트 2부터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파트 1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번 시험에서. 그쵸? 막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비교적 파트 2는 좀 무난무난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파트 2는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저는 약간 하로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그러면 조금 약간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중하 정도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네. 왜 제가 이제 좀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 일단 의문사, 의문문 비중이 12 개로 네 그냥 평소처럼 네 절반가량 나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의문사, 의문문이 13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렵게 나온다 하면 요 문제의 평서문이 막 5개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개밖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좀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회적인 대답들이 사실 제일 문제잖아요, 파트 2에서는. 우회적이라고 하면 질문의 의도와 관계없이 돌려 답답하게 얘기하는 그런 정답들이 있고 혹은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대답하는 대답들이 있어요. 좀 불친절하게 대답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은 많이 등장하지 않았다. 굉장히 예의 갖춰서 네 격식 차려 가지고 잘 정석대로 대답을 해 주고 있어서 '어 이거 뭐지? 조금 쉽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 그래도 놀라는 문제들은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조금 오늘 문제들 중에서 어려웠던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 전에 저희 항상 리뷰 좀 하고 가야 되겠죠. 단골 오답들이 있습니다. 단골 오답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속의 어휘를 그 선택지에서 반복시키거나 아니면 유사한 발음으로 장난치는 것들 혹은 의문사 의문문은 yes or no로 대답하는 것들은 절대로 정답될 수 없다. 뭐 절대까지는 아니고 오답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고거 예시들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질문 속에 어휘가 반복되는 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등장하고 있을 것 같고요. Where did you get that briefcase? briefcase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약간 서류 가방 같은 걸 뜻하고 있죠. 그거 어디서 났어? 그거 어디서 샀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just in case 여기 case 반복되고 있었죠. 요렇게 단어가 반복될 경우에는 이거는 낚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함정에 퐁당 빠지시라고 낚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just in case를 해석해 보시면 이거는 혹시 몰라 약간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 그거 어디서 샀어?" 물어봤는데 "혹시 몰라?" 이러다가 그냥 끊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가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색해서 이런 것들은 속어 바로바로 시켜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유사한 발음들이 있을 거예요. 유사 발음 같은 경우에는 When did you move? 너 이사 언제 갔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The movie 그 영화는 move, movie 발음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약간 혹 알게끔 이제 심어 놓은 거다라고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의문사, 의문문은 yes or no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Who won the soccer match? 이렇게 물어봤는데 Yes, it was a great game. 이런 식으로 yes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단골 정답들이 있겠죠. 정답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몰라요 시리즈라고 저는 좀 많이 설명을 하는데 어떤 질문에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는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빈줄 정답이다. 정답률 쓱쓱쓱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I don't live here 이런 느낌으로 돌려 저 이 동네 사람 아니어서 여기 그냥 방문객이어서 당신이 묻는 정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길을 물어보는 거에 "저 이 동네 사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check the website 이런 거 정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뭔가 정보를 물어봤을 때 그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여기 서류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ask Larry. 전 잘 모르니까 저 땡땡 씨한테 물어봐 주시겠나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주세요라고 넘기는 대답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the assistant should know. 이것도 역시나 비슷한 결로 그 비서가 알고 있어요. 그 직원이 알고 있어요. 요렇게 대답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실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요 문제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 Why is our team having dinner today? 우리 부서 오늘 왜 회식해? 약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ecause we are celebrating our sales success. 뭔가 결과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성과를 좋게 얻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축하 파티하러 우리 회식해라고 너무 정석대로 나오고 있었죠. Why 의문사 의문문에 because 뭐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 파트 2에서. 그래서 파트 2가 정말 쉽게 나왔다라는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요거 하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요렇게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직관적으로 대답하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집중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파트 2는 네, 비교적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문사 의문문 하나 보도록 할게요. 또 When should I travel? 여기서 약간 나 휴가 언제 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아니면 뭐 여행 어디로 갈까? 아니면 여행 언제 갈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는데 It is too hot in the summer.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나 여행 언제 갈까? 물어봤는데 야, 여름은 너무 덥지 않아? 그러니까 "여름 피해서 가라." 약간 이렇게 우회적인 대답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언제 여행 갈까?" 그럼 뭐 "9월 12일 날 가." 막 이렇게 날짜로 정해 준 게 아니라 "여름은 더우니까 여름 피해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안을 하고 있었다. 피드백을 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으로 보시면 의문사, 의문문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What's the solution to the security issues? 뭐 보안상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책들이 조금 어떻게 나왔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Didn't you get the updated manual? 너 그거 업데이트된 매뉴얼 보지 못했어? 그거 받지 못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 역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좀 정답률 올려주셔도 돼요. 역질문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해봐도 대화상 너무 흐름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요거 정답 될 수 있다라고 보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그 문제의 해결책이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됐어? 해결책 뭐야? 물어봤더니 너 그거 매뉴얼 못 받아봤어? 매뉴얼에 해결책 나와져 있잖아. 그거 결정사항 거기 안에 나와져 있잖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A didn't you get the updated manual? 요걸로 감아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넘어가 보기 전에 좀 헷갈리셨을 만한 거 오답으로 조금 포인트 아웃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짚어드려 보도록 할 텐데 Not that I know of 요런 느낌이 들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no 같은 의미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라고 아까 주의를 드렸었죠? 의문사 의문문에는 yes or no와 같은 대답이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no가 변형된 요것도 안 됐다라고 보실 겁니다. 왜냐면 요거 의미를 해석해 보면 내가 알기로는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정의 의미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의문사 의문문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긍정, 부정의 대답은 좀 어색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회적인 대답이었지만 너 그거 업데이트된 매뉴얼 못 받았어? 거기에 적혀져 있잖아. 거기 한번 봐봐. 약간 요게 정답이었다라고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정의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정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Shouldn't the document be turned in by today? 여기서 turned in이라고 하면 submit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거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지 않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그거 한번 계획서 확인해 볼게. 그거 뭐 스케줄 한번 확인해 볼게. 표 한번 확인해 볼게. 뭐 캘린더 한번 확인해 볼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I'll check.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빈출 정답으로 요거 한번 알려드린 바가 있었는데 뭔가 나는 잘 모르니까 내가 그것 아니면 그 사람한테 확인해 볼게. 이런 거 정답률 올리셔도 된다고 했었죠? 역시 정답으로 또 등장하고 있었던 거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됐겠습니다. 네, 그럼 부정 의문문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Haven't you used the new program? 너 그거 새로운 프로그램 한번 써봤어? 써보지 않았어? 약간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정 의문문으로. 그랬더니 It's not convenient.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편리하지 않아. 여기선 뭐죠? 저희 일반 의문문에서는요, 뭔가 yes or no 응답이 이제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yes or no를 생략하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생략된 거는 뭔가 yes가 좀 생략된 느낌이죠. Haven't you used the new program? Yes, 써봤어. 응, 써봤어. 근데 불편하더라. 그거 조금 별로더라.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의문문에서는 yes or no 응답이 많이 나올 것처럼 예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략된 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yes or no를 넣어봤을 때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마킹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에는 convenience로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날에는 뭐 user, 다음에 friendly 막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막 user friendly라고 하면 뭔가 친화적이지 못하다 막 이런 뜻인데 여기 문맥에 조금 적용을 시켜 드려보자면 it's not user friendly 이러면 역시나 좀 뭔가 불편 사항이 있다,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약간 나중에는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Our show has been cancelled, hasn't it? 우리 쇼 취소됐지, 그치? 이렇게 동의 아니면 뭐 반대를 물어보는 막 그런 거 질문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I'll have a look at the schedule. I'll have a look. I'll have a look가 뭐죠? 내가 한번 또 확인해 볼게.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I'll check the schedule. 내가 또 역시나 일정표 한번 확인해 보고 대답해 줄게. 나는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cancel 됐지. 내가 스케줄 한번 볼게. 이렇게 내가 스케줄 한번 확인해 볼게. 이런 대답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회적인 대답이라고 해도 사실 그 몰라요 시리즈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토익 공부 조금만 하셨으면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